안녕하세요. 제1회 KSC 프레스 출판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대한토목학회 출판사업 담당 전지연 차장입니다. 출판사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출판사의 부흥과 책을 출간하고 싶지만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계신 우리 학회 회원분들을 위해서 이승호 대표께서 올해 취임하시고 첫 기획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강좌는 우리 KSC 프레스와 출판 대행 계약을 맺고 있는 도서출판 CIR과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강좌는 두 분의 출판 전문가께서 강의를 해주시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온라인으로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는 간식 쿠폰을 제공할 예정이오니 꼭 끝까지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토목학술서를 전문적으로 출간하는 CIR 출판사 김성배입니다. 오늘 토목학술서 출판과정 안내 강좌에서 토목학회 회원분들께 발표를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KSC 프레스 이승호 대표님과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책을 쓰는 것에 대해 토목학회 회원들이 어떤 느낌을 가지시는지 그간 제가 경험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 홍보를 위해 학술대회나 회의에 참석하다 보면 제게 출판 의사를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학교의 교수님과 연구소의 박사님들께서도 출판 계획을 말씀하시지만 의외로 현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신 엔지니어분 중 출판에 대한 강한 의욕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신이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책으로 내서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 중 자기 분야에 대해 충분히 한 권의 책을 쓸 수 있겠다 싶은 분이 적지 않았습니다. 자기 분야에서 20년 이상 치열하게 문제 해결을 고민하신 경험과 그 노하우를 엮으면 충분히 좋은 책이 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렇게 출판 의욕을 가지신 분 중 실제로 책을 출판하시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당장에 닥친 일 때문에 시간을 내기 어려워 못하시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또 막상 책을 쓴다고 해도 출판사가 책을 내줄 거라는 확신이 없어서 실행을 주저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책을 쓰는 것과 출판에 대해 주저하시는 분들께 책 출판하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렵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전문 출판사 하면 떠오르는 일반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400에서 500페이지 이상의 두께, 그리고 분야 전체를 아우르는 듯한 체계적인 목차, 관련 도서 모두를 적은 것 같은 여러 장의 참고 문헌, 깔끔하게 그려진 많은 도판과 그래프. 이렇게 책을 만들어야지 생각하면 부담감에 책상에 앉기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우자자하지 않은 책도 많습니다. 그리고 일을 할 때 힘만 쓰는 것보다 요령을 알면 일이 한결 쉽게 되듯이 책을 출판하면서 저자가 직접 할 일과 출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알면 막연히 생각했던 것보다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출판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반적으로 아시면 책을 쓰기 위해 책상에 앉기가 좀 더 쉬워질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학술서 출간 계획부터 출판사 원고 전달까지 저자가 확인하고 체크해야 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오해하는 분이 계실까봐 말씀드리자면 제 이야기는 학술서 출판에 한정된 것입니다. 대중서는 학술서와 전혀 다른 분야라 제 이야기와 맞지 않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책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쓰려고 하는 내용이 출판하기에 적합한지 점검하실 겁니다. 저는 이 단계를 조금 거창한 듯 보이지만 출판 당위성 확인으로 잡았습니다. 이 단계에서 내가 쓰려고 하는 지식이나 경험, 노하우가 책으로 만들 만한 가치가 충분한지 그런 것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독자들이 내가 쓰려고 하는 내용의 가치에 공감하고 필요를 느낄 것인지 점검합니다. 출판 당위성은 세부적으로 콘텐츠의 차별성, 독자 필요의 절실함, 그리고 필요의 지속성 세 항목으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의 차별성은 내가 출판하려는 책이 이전에 소개된 적이 없는 유일한 것인지 기존 책들과 차별화된 새로운 지식인지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쓰려는 책에 담긴 내용이
아무도 모르는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동일한 주제 내용이라도 체계와 구성, 관점 등이 기존의 책과 다르면 새로운 책입니다. 독자 필요의 절실함은 본인이 책에 담으려는 내용을 알았다면 피할 수 있었던 시행착오와 그에 따라 절감할 수 있는 시간 비용을 떠올려 보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얻을 수 있는 효용을 예상하고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독자 필요의 지속성은 책에 담을 지식의 생존 기간을 가늠해 보는 것입니다. 그 분야가 계속 성장할 여지가 있고 중요도가 높아지면 책에 대한 필요성도 커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해당 분야에 지속적으로 신규 인력이 진입하는지 그 숫자가 지속적으로 커질 여지가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도 가능한 방법입니다. 이 출판 당위성 확인은 내가 책을 쓰고 출판해야 하는 절실함과 그 확신을 단단하게 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세 가지 요소를 점검하며 처음 가졌던 구상을 수정하고 보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의하실 사항은 이 단계에서 그리고 원고를 완성할 때까지 내 책이 얼마나 팔릴까는 고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학술서는 대중서와 달리 시장성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학술서는 독자의 필요에 의해 독자가 스스로 검색해서 구입하는 책입니다. 독자에게 어떤 도움을 어떻게 줄 것인지 집중하시면 책은 독자들이 알아서 찾고 책 스스로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제 경험으로 책이 얼마나 팔릴지는 책이 서점에 판매되는 시점에도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 문제에 괜히 내 책을 몇 명이나 살지 걱정하시는 것은 괜히 책을 쓸 의욕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출판해야 할 당위성을 단단히 하셨다면 어떤 내용으로 책을 써야지라고 막연하게 그렸던 것을 구체화하는 출판 기획 단계입니다. 먼저 주제를 선정합니다. 주제는 본인이 경험했던 것, 쓰고 싶은 것 중 가장 쉽게, 가장 잘 쓸 수 있는 것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지금까지 출간된 적이 없는 참신한 주제면 좋겠지만 주제가 동일하더라도 목차의 세부 아이템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면 완전히 새로운 책이니 상관없습니다. 주제를 정하셨으면 내가 책을 통해 독자에게 전달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점검해 봅니다.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인지,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할 것인지, 새로운 관점을 제안할 것인지 목적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 책의 컨셉을 그려봅니다. 제 생각에는 내가 쓰고자 하는 대상의 범위와 글의 분량을 먼저 정하고 목차를 만드는 것이 글쓰기에 효율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상의 범위와 글의 분량 정하기를 목차 구성하기 앞에 잡았습니다. 개인의 성향에 따라 이 둘 중 무엇을 먼저 하실지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을 쓰려고 하는 범위와 글의 분량은 가능한 좁게, 작게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서가 아니란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맞춰서 범위를 정하고 핵심적인 내용으로 압축해서 글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독자들은 필요한 내용 때문에 책을 사는 것이지 분량을 보고 책을 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100% 내외의 좋은 책도 많습니다. 그리고 쓰다 보면 써야 할 것이 자꾸 떠올라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대개는 글의 양이 늘어납니다. 글을 쓰는 중에는 계획보다 범위와 양이 늘어나더라도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적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처음 계획과 비교하여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전에 범위와 분량을 분명히 하면 처음에 생각했던 목적을 잃거나 방만해지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결정한 범위를 기준으로 목차를 구성합니다. 목차를 잡다가 상황에 따라 범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목차는 저자가 목적했던 것을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설득 체계를 잡는 것입니다. 독자가 목차만 보고도 어떤 책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어떤 흐름과 논리로 저자가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목차는 독자를 설득하는 논리적, 합리적 플로우 차트입니다. 출간 계획의 마지막은 원고 완성일과 출간일을 정하는 것입니다. 종료일을 정하여 스스로 강제하지 않으면 늘어지기 쉽습니다.
다음으로 실제로 원고를 작성할 때 챙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문 작가가 아니라 글쓰기에 대해 할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글쓰기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 다음 발표자인 출판 에디터 발표에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동안 저자들의 글을 보면서 느꼈던 것과 저자의 수고를 덜 수 있는 출판사 역할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자신의 책을 출판하고 싶은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은 평소에 정기적으로 글을 쓰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글쓰기 체력을 키우는 것이 책 쓰기의 기초입니다. 평소 생활과 업무 중 느낀 것과 알게 된 것을 습관적으로 쓰다 보면 출판을 위해 원고를 쓸 때 큰 힘이 됩니다. 써놓은 이야기들을 책의 소재로 가져올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글쓰기가 몸에 익어 내 생각을 풀어쓰기가 쉬워집니다. 글쓰기의 유의사항은 출판 편집자들이 저자에게 주로 보완 요청하는 내용을 적어보았습니다. 문장을 단문으로 쓰고 같은 단어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글쓰기의 기본이고 대부분의 사람이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편집자가 여전히 상당수 저자들께 보완 요청을 하는 것을 보면 단문으로 쓰고 중복을 피하며 글을 쓰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원고 작성 때 계속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핵심 주장과 근거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내용을 구성하고 내용 중 인과관계를 명확히 기술해야 합니다. 이건 전문 학술서를 쓸 때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허술하면 책과 저자의 신뢰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용어의 뜻풀이를 넣는 것은 독자에 대한 배려입니다. 토목 관련학과 신입생이 읽는다는 가정하에 그들의 수준에서 낯설고 어려워 보이는 용어는 뜻풀이를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책에 들어가는 그림과 도판의 저작권과 퀄리티 문제로 저자와 출판사가 고생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모든 그림과 도판의 출처를 표기하시길 권합니다. 출처 표기를 하셔야 나중에 출판사에서 저작권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될 부분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것은 다른 곳으로 교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고를 작성하다 보면 출처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반드시 넣어야 할 이미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별도로 구분해서 원고에 넣고 나중에 출판사에 원고 보낼 때 에디터에게 체크하고 이야기를 부탁드립니다. 에디터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고 문제가 안 생기도록 방법을 찾아줄 것입니다. 사진 이미지의 해상도는 300dpi 이상인 것을 사용하시길 권합니다. DPI 확인이 어려우시면 파일의 크기가 2에서 3메가 정도 되거나 이미지를 200% 정도 확대했을 때 픽셀이 깨지지 않는 정도면 괜찮습니다. 말씀드린 기준에 비추어 그림의 해상도가 안 좋은 것은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 이미지가 아닌 도판이나 그래프 경우는 해상도가 안 좋은 것을 출판사에서 새로 그립니다. 너무 정밀하고 복잡한 도판이 아니라면 해상도가 낮아도 교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진 이미지와 도판, 그래프는 따로 모아서 별도 폴더로 관리하시면 나중에 출판사에서 저작권과 해상도 점검할 때 편리합니다. 원고 작성하실 때 참고문헌도 같이 정리하시면 편합니다. 나중에 한 번에 하려고 하시면 그것도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참고문헌을 많이 활용한다고 꼭 좋은 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참고문헌이 너무 빈약하면 독자가 저자의 성실성과 전문성에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간혹 편집하느라 고생 많이 했다며 깔끔하고 완벽하게 원고를 편집해서 보내시는 저자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원고 편집에 그렇게까지 시간과 공을 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의 경우 출판사에서 새롭게 스타일을 잡아 부문 조판을 다시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출판사에서 별도의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내용의 각 부분이 구분되고 순서가 명확히 드러나는 정도로 원고 상태를 편집하시면 됩니다. 글쓰기도 힘드신데 편집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출판사의 출판 제한하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출간하려는 책이 저서인지 번역서인지에 따라
출판사에 출판 제안할 시기가 다릅니다. 저서는 초안을 완성할 즈음에 하셔도 되지만 번역서의 경우는 판권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기에 번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출판사에 판권 확보 가능 여부를 문의하셔야 합니다. 번역을 끝내고 출판사에 문의했다가 판권 확보가 안 되어 출간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자가 출간 문의를 위해 출판사에 출간 제안서를 작성해서 보내면 출판사는 저자가 작성한 출간 제안서를 검토해서 출간 여부를 결정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학술 출판사의 출간 결정에 시장성은 결정적 요소가 아닙니다. 학술서 출판사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만큼 책의 판매량에 많은 신경을 쓰지만 학술서의 특성 때문에 좋은 원고와 책을 확보하는 데 가장 집중합니다. 개론서와 같이 범위가 넓은 책은 독자가 많기 쉽고 깊이 있는 내용의 책은 독자층이 적습니다. 상대적으로 판매가 잘 된다고 개론서만 내는 출판사는 없습니다. 학술 출판사라면 깊이 있는 내용의 책과 독자 폭이 넓은 책 모두를 출간 리스트로 보유하려 합니다. 어떤 책이든 독자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 담겼다면 좋은 책입니다. 학술 출판사가 좋은 원고로 판별하는 기준은 원고의 전문성, 독창성 또는 차별성, 그리고 가독성 세 가지입니다. 학술 출판사는 저자가 작성한 출간 제안서를 보고 이 세 가지를 검증합니다. 저희 CIR 출판사의 출간 제안서 항목을 참고해서 이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성은 정확한 지식인지를 확인합니다. 출간 제안서에 쓰신 저자 양력을 보고 1차로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그리고 목차와 원고 일부를 해당 분야 다른 분께 보내 리뷰를 받아서 검증합니다. 독창성, 차별성은 새로운 지식인지 비슷한 내용의 책은 없는지 체크합니다. 원고의 주제와 집필 동기, 예상 독자와 그 이유를 읽고 체크합니다. 추가로 포털에서 검색을 통해 유사도서를 검색하기도 합니다. 가독성은 필력에 관한 것으로 첨부한 샘플 원고를 편집자가 읽고 판단합니다. 이 출간 결정 기준은 앞에서 말씀드린 출판 당위성 확인과 상당히 중첩됩니다. 저자가 책을 쓰지 않을 수 없던 이유와 출판사가 책을 내야 할 이유는 같습니다. 출판 당위성 확인 단계에서 충분히 고민하셨다면 출간 제안서를 작성하시는데 별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도 책을 쓰고 출판한다는 것이 여전히 막막하고 부담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사실 책을 쓴다는 것, 책을 출판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 생각을 글로 옮기기 위해 많은 시간을 써야 하고 그 글이 독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출판사를 설득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본업을 수행하며 시간을 빼야 하는 것이기라 쉽지 않습니다. 혹자는 책을 쓰는 과정을 산통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지만 엄마들이 첫애의 산통을 겪은 후에도 둘째를 갖는 것은 탄생이 주는 환희 그리고 그 희열감이 출산의 고통을 잊게 해서라고 합니다. 책을 출간하신 분들도 어느 정도는 그런 희열을 경험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책을 냈던 분이 또 책을 출판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토목학회와 KSC 프레스가 주최한 오늘 출판 과정 안내 강좌를 계기로 모쪼록 보다 많은 토목학회 회원분들이 자기 책 출판의 희열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부족한 발표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서출판 CIR의 개본 에디터 박승혜 실장입니다. 저는 카피라이터로 시작해서 출판 현장에서 한 15년 정도 출판 편집자로 일해오고 있는데요. 대한토목학회와 관련해서는 번역서인 한스 스트라우브의 토목공학의 역사와 토목인의 진로 안내서인 내 일을 설계하고 미래를 건설한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유관기관인
터널 지하 공간학회 30주년 기념 백서 작업 등을 총괄한 인연이 있습니다. 앞서 김성배 사장님께서 학술출판사 대표의 입장에서 출간 결정의 핵심 요소인 출간의 당위성과 책을 내고자 하시는 분들의 체크하고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주로 말씀하셨다면, 저는 출판 과정을 토대로 책 쓰기와 단계별 주요 내용을 안내드리고 여러분의 이름으로 책을 내시는 것이 결코 생각하시는 만큼 어렵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우선 여러분이 책을 한 권 내시려면 어느 정도 분량의 원고를 쓰셔야 할까요? 책 쓰기는 200자 원고지로 600매 정도, 글자 수로 하면 12만 자, 이것을 A4 용지로 하면 약 7, 80페이지가 되는데요. 이러면 우리가 흔히 서점에서 보는 일반적인 책의 볼륨이 나옵니다. 대개 학회지에 컬럼을 쓴다거나 블로거나 브런치 등에 쓰시는 글은 길어야 A4 두서너 장인데요. 책 쓰기는 많은 양을 쓰면서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해서 그 접근법이 이런 글쓰기와는 다릅니다. 책이 한 권 완성되려면 원고를 어느 정도나 써야 되는지 아셨으면 다음으로 단계별 출판 과정을 이해하시는 것이 도움되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출판 과정은 크게 4단계로 진행됩니다. 콘텐츠 구상이라든가 자료 수집, 그리고 시장 조사, 컨셉과 주제 정하기, 출간 제안서 작성하기가 포함되어 있는 기획 단계고요. 예상 제목이라든가 목차 정리, 머리말 쓰기, 본문 쓰기 같은 쓰기 단계, 그리고 디자인, 편집, 인쇄, 제본, 납품 등의 출판 단계, 그리고 홍보 및 프로모션이 포함되어 있는 마케팅 단계가 그것입니다. 그럼 단계별로 살펴볼까요? 1단계는 책의 모든 것을 기획하는 단계입니다. 어떤 콘텐츠의 책을 쓸 것인가를 정하고 이에 맞는 자료를 수집하셔야 하는데요. 가장 먼저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여러분이 쓰시려는 내용과 유사한 책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유사한 책이 없는 게 가장 좋지만 같은 주제여도 체계와 구성, 관점, 범위 등이 다르면 새로운 책이 되니까 같은 주제의 책이 이미 있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다음 책의 컨셉과 주제를 정해보세요. 컨셉은요, 여러분이 책에서 밝히고자 하는 생각이나 메시지인데 책의 주제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컨셉에 맞는 자료를 본격적으로 수집하시면 됩니다. 이때요, 출간 제안서라는 것을 활용하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출간 제안서는 책 출간을 위해 밑그림을 그리는 매우 중요한 작업인데요. 보통 출판사에서 출간을 제안하기 위해 준비되어 있고 저희 CIR 홈페이지에서도 양식을 다운로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간 제안서의 각 항목별 주요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목은요, 이왕이면 부제까지 생각해 보세요. 책 제목의 중요성은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제목만 보고 책을 사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필 동기와 주제에 대한 항목에서는 내가 쓰는 컨텐츠가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다른 컨텐츠와 비교했을 때 어떤 차별성을 갖는지 중심으로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예상 목차인데요. 목차는 책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설계가 탄탄할 때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듯이 책을 쓸 때는 목차를 정하시는 일에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출판사나 독자는 지필 동기가 담긴 서문과 목차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이 외에 저자의 인적 사항이나 원하시는 출간 시기, 예상 원고 분량, 그리고 원고 마감 일정 등이 2단계에 들어갑니다. 출간 제안서는 일종의 사업기획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과되어서 실행되기 위해서는 책의 주제라든가 출판 동기, 그리고 책의 출간 의의 등이 설득력 있게 기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챕터 하나 정도의 샘플 원고도 함께 보내주시면 출간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출판사는 출간 제안서가 들어오면 자체 기준에 따라서 검토를 하고요. 평균 2주 이내에 출간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간이 결정되면 계약서를 작성하여 출간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기획을 하셨고 출판 계약을 하셨으면 다음은 본격 글쓰기 단계입니다. 앞서 김성배 사장님께서도 책 쓰기의 기초는 글쓰기라고 하시고
글쓰기 유의사항과 사진자료나 참고자료까지도 상세히 안내해 주셨기에 저는 책쓰기의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글을 쓰는 것과 책을 쓰는 것은 다릅니다. 글쓰기는 문장력이나 어휘력, 문법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글쓰기를 잘해야, 즉 글을 잘 써야 책을 출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네, 학술서 출판의 경우 출판의 당위성이 명확하다면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콘텐츠가 좋은데 필력이 약할 경우에 출판사에서는 윤문이라고 해서 문장을 다듬는 작업을 전문가에게 의뢰하거나 에디터가 샘플로 원고를 수정하여 이런 스타일로 수정해 주십시오라고 제안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문 학술서의 경우에는 대중서에 비해 필력보다는 콘텐츠의 정확성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저자 본인뿐 아니라 관련 분야 전문가 2, 3인의 피어 리뷰 과정을 꼭 한번 거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학술서를 집필하실 때 도표나 그림 등 자료가 포함되는 경우에 해상도가 높고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자료 확보와 정확한 최신의 정보를 싣기 위해서는 팩트 체크를 하는 과정도 꼭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진이나 그림, 도표 등은 출판사와 상의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작권 확인 등의 방법을 잘 모르시겠거나 해상도 높은 이미지 확보가 어려우실 때는 담당 에디터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에디터는요, 초고를 검토할 때 특히 이미지 검토에 많은 신경을 씁니다. 참고로 원 저작권자 사후 70년이 지난 저작물은 법적으로 저작권이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등 국가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이미지 또한 출처를 표기하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각종 홍보용 공식 이미지도 출처 표기를 하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고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개인 블로그 등 웹에서 무단으로 가져오거나 판매를 하고 있는 이미지를 허가 없이, 즉 사용료 지불 없이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출판사에는 저작권 문제 없이 저자의 컨텐츠가 퀄리티 높은 책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노력을 다합니다만 이런 이미지를 포함한 모든 컨텐츠에 대한 책임은 저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컨텐츠의 정확성이 중요하다지만 대중서에 비해서 그렇다는 것이고요. 책 쓰기에서는 한 문장 한 문장 글쓰기가 중요합니다. 저희 에디터들이 저자에게 공통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한 문장을 짧게 단문으로 쓰시라는 것과 적절한 어휘를 사용하시라는 것, 그리고 주어와 수로 호응을 맞추어 달라는 것이 그것인데요. 기억하세요. 문장은 짧게 단문으로, 그리고 어휘는 쉽고 일반적인 단어로, 그리고 주어와 수로의 호응이 맞게 이렇게 쓰셔야 책이 잘 읽힙니다. 책은요, 무엇보다 술술 읽혀야 합니다. 쓴 원고를 직접 읽어보시거나 주변에 읽어보게 했더니 술술 읽히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반드시 퇴고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천하의 대문호 해밍웨이도 퇴고 전에 내 원고는 쓰레기다 라고 하면서 문장을 다듬고 또 다듬었다고 합니다. 초고를 쓰신 후에 계속 다듬고 보완해야 하기에 초고는 너무 완벽하게 쓰시려고 하시지는 마십시오. 처음에는 큰 뼈대와 흐름을 잡고 거기에 맞추어 쓰시되 책의 메시지와 방향성만 잃지 마시고 꾸준히 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콘텐츠를 구상하셨으면서도 글쓰기에 대한 중압감 때문에 출간 자체를 못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책 출간, 특히 학술서 출간은 좋은 의도와 좋은 콘텐츠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이때 에디터의 역할이 큰 힘이 되어드릴 것이니 부담 갖지 마시고 일단 써보세요. 출판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3단계는 출판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출판사를 정하시고 원고를 보내신 이후 편집과 인쇄가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이때는 여러분의 원고를 가장 잘 만들어줄 출판사를 찾는 일이 중요한데요. 출판사마다 기획 방향이나 주력 분야가 다르니까 잘 맞는 출판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만일 회원 여러분이 토목 분야 학술서를 구상하고 계신다면 가장 먼저 학회의 KSC 프레스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출판은 저자로부터 원고가 입고된 이후 평균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탈고된 원고를 바탕으로 출판사는 편집 방향을 결정하고
표지 디자인과 내지 스타일을 작업합니다. 이때는 전적으로 출판사에 맡기셔도 되고요. 여러분이 구상하셨거나 원하시는 스타일의 샘플북이 있다면 함께 전달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출판사에서는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표지와 내지 시안 보통 한두 가지 정도를 준비해서요. 제안 드리게 되고 결정이 되면 1차 전체 편집이 진행됩니다. 저자에게 편집 파일이 전달되면 저자는 특히 내용상 오류를 발견하기 위해서라도 꼼꼼하게 검토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정보가 잘못 표기되는 것 등이 내용상 오류에 속하는데요. 이 내용상 오류는 책과 저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므로 내용은 물론이고 그림이나 도표, 수식 하나까지도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잘 보셔야 합니다. 출판사에서는 글자의 오기, 띄어쓰기, 문법 오류, 편집 오류 등 전체적인 관점에서 교정을 진행하므로 내용에 대한 검토는 전적으로 저자의 몫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정은 보통 1차에서 3차까지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3차 저자 검토 후에 OK 사인이 나면 인쇄 진행을 합니다. 인쇄와 제본, 납본까지는 대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리고요. 저자에게 책을 보내드리는 것과 동시에 도서관에 납본하고 서지정보 등록하고 그리고 온오프라인 서점에 납본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으로 이 출판 단계가 마무리됩니다. 사실 출판사에서 초보 저자의 책을 출간하는 것은 모험입니다. 대개 검증된 저자의 판매 가능성 있는 책을 우선하죠. 일반적으로 출판사에서 책을 한 권 출간하려면 1,500만 원 내외의 비용이 드는데요. 출판사는 판매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앞서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KSC 프레스는 얼마나 팔릴지보다는 독자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좋은 책을 내는 것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회원 여러분께서 적극 문을 두드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단계는 마케팅입니다. 책이 나왔으니까 알려야죠. 마케팅 방법으로는 책이 세상에 나왔다고 알리는 홍보와 구매를 유도하는 프로모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CIR은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을 운영 중인데요. 신간이 나오면 이곳에 홍보하고 관련 기관이나 독자에게 신간 안내를 하고 관련자 리스트를 받아서 홍보 자료를 발송하기도 합니다. 저자와 협의하여 각종 매체에 광고를 할 수도 있고요. 저자와의 대화 등의 판촉을 위한 프로모션 행사를 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 책의 선발 마케터는 바로 저자 자신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요즘엔 블로그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SNS를 통해 적극 홍보를 하시는데요. 이때 출판사 보도자료를 받아서 게시글로 올리는 것도 좋습니다. 또 홍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언론사 지인이나 학계, 업계 지인, 그리고 리스트와 주소를 최대 15명 정도 출판사에 보내주시면 출판사가 책을 증정해드리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관련 분야에서 쌓아오신 전문성과 노하우를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간 소중한 책이니만큼 한 명이라도 더 많은 독자에게 익힐 수 있도록 적극 마케팅 하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이 마케팅 단계를 끝으로 4단계 출판 과정에 대한 안내가 끝났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오늘의 이야기가 막연하게 나만의 책을 내고 싶다고 생각하셨던 분에게는 당장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책을 출간하는 일은 전혀 나와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에게도 나도 한번 도전해볼까 라는 생각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토목학회 회원 여러분, 여러분께서 그간 쌓아오신 관련 분야에서의 지식과 경험 혹은 개인적인 꿈과 열정을 담은 책 출간에 도전해 보십시오. 책을 한 권이라도 출간하여 프로필 앞에 저자라는 타이틀이 생긴다는 것은 성취감과 보상이 기대 이상으로 큽니다. 저는 에디터로서 첫 책을 내시고 인생이 업그레이드 되신 분들과 많이 만났고요. 그분들이 책을 받아들고 환히 웃으실 때의 모습에서 보람과 자부심을 느낍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이 저자라는 가슴 뛰는 수식어를 다시는데 동기부여가 되셨길 바라며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강좌가 모두 끝났습니다. 온라인으로 접속하신 분들 중에 질문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보세요?
네, 회장님. 저 변근주 교수인데요. 네네.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게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었으니까 철자법 같은 게 띄어쓰기 같은 게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걸 그 출판사에서 다 봐주나요? 네네. 교정 다 봐드립니다. 그리고 저 사진이나 사진은 그 축소 확대해서 실리겠지만 네네. 그 표나 그림은 거기서 다시 그려서도 네네. 해주나요? 네, 다시 그려드립니다. 그러면 근데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책이 나오는데 3개월 걸린다는 거예요? 네. 그 페이지에 따라서 당연히 조금씩은 달라지겠지만 네.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 걸리고요. 네. 분량이 많고 도표가 너무 많은 전문 기술 서적의 경우에는 좀 한두 달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난 한 300페이지 정도짜리 온 거 다 되고 와서 한번 관심을 아, 가지고 오늘 봤는데, 예, 예. 그분들이 300페이지 정도면은 3개월이면 됩니다. 그 교정 같은 거 다 봐주겠죠, 그분들이. 저희가 이제 1차적으로는 교정을 당연히 보고요. 그래도 저자분께서 항상 마지막으로 최종 교정은 보셔야 됩니다. 물론 그렇지. 네, 네, 근데 네. 그 교정은, 우리 기술적인 교정은 우리가 보지만, 한글 철자법이나 띄어쓰기 이거는 또 그쪽 전문가가 아니면 못 하거든요. 네네. 그거는 해준다 이거죠. 네네. 저희 그 편집장님께서 기본적인 윤문 교정은 다 봐주십니다. 어, 그리고 이런 얘기 해도 되지만, 우리가 이거 출판하면, 판매하면 판매에 대한 대가도 우리 저자에게 있나요? 네, 인쇄를 지급해드립니다. 평균 그 사람에 따라 다른 거예요? 네, 이거는 책에 따라서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이거 보려고 계속 그러는데 나한테 메일이 안 와갖고 지금 다시 곽과장한테 얘기하고 다시 받았고 끝에 오랜만에 봤어요, 내가. 저희가 그래서 혹시 몰라서 강좌 영상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둘 거거든요. 네네, 다시 네, 내가 거기에서 볼게요. 나중에 한번 다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하실 분 있으신지요? 그럼 제가 하나 더 질문할까요, 그 사이에? 네네. 그 책이 나온 다음에 광고 이런 거는 그 출판사가 알아서 다 아까 잠깐 나오던데 네네네. 그거 하는 거죠? 네네. 홍보 문화는 다 만들어 드리고요. 네. 이제 저자 본인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셔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저자가 뭐 홍보할 능력이 되나? 그러니까 주위에 많이 알려주십사 그런 말씀. 출판사가 그런 걸 해줘야지. 네네. 그럼 네, 저희가 그리고 당연히 계속 홍보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 책의 제목 같은 거 이게 이제 네. 제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판매하고 네네. 이러는데 그런 것은 우리는 가칭 제목을 만들지만 그분들이 그 상업성을 고려한 제목을 만들어 주나요? 처음부터 다 만들어드리진 않지만, 만약에 주시는 제목이 좀 너무 일반적이거나 좀 흥미를 끌기 어려운 제목이다 싶으면 저희가 아이디어를 계속 드립니다. 학회에서도. 그렇지. 됐어요. 그러면.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더 질문 없으신 것 같아서 오늘 지금 그래도 끝까지 계속 많은 분이 참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승호 대표님의 마지막 마무리 말씀 있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그 KSC 프레스가 생긴 이후에 처음 이런 자리를 만들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우리 원로 병근주 회장님께서 참석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씀을요. 네. 예, 특히 그 교수님 말씀하신 그 내용들은 저희가 잘 정리했다가 교수님 300페이지 되는 내용 주시면 그 내용들을 저희가 잘 정리해서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KSC 프레스가 여러 가지 여러분들 출판에 도움을 주도록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 예정이고요. 특히 또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그 출판물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면
CIR과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준비해서 KSC 익스프레스가 출판사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